비가 몹시도 내리고 있는 이 밤입니다.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 새벽 시간, 새벽 2시, 3시경이기 때문에 어제죠. 모스단 서울역 연설이 있었고요. 역사적인 연설이 될 겁니다. 이미 역사 속에 남겨진 명언이었죠. 이유는 바로 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뜻과 너무나도 같습니다. 똑같아요. 완전 100%, 매칭률 1000%, 오히려 10,000%, 58,000%, 1억%, 그렇게까지 얘기해도 맞습니다. 자, 먼저 이재명을 얘기해 봅시다. 네, 이재명 욕을 막 하고 싶은데 그건 내 혼자 개인적으로 하면 되고, 굳이 혹시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런 영상 또는 소수가 보더라도 막말 이재명 쌍욕 영상 녹취를 보시면 됩니다. 거기보다 10배 100배 진하게 욕을 해 될 수는 있어요. 예. 자, 그러나 문제는 의혹이기도 하면서도 거의 확증에 가까운 이재명의 지난날의 모습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깔렁깔렁 출석 18에 15밖에 안 했다면은 그 3은 며칠이겠습니까? 거의 한 달, 2달입니다. 대체 방학을 제외한 그 평상시 1학기, 2학기 때에 1, 2학기 합 30일, 60일이면은 대체 어떻게 그렇게 결석을 하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인지. 초등학교 때 결석을 한 번도 안 하잖아요. 보통 6년 개근까지 하잖아요. 웬만큼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거나 하면은 일주일이고 연달아서 이렇게 결석할 수 있는 거지. 대체 초등학교 1학년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재명한테. 그 당시 또 그 동네에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급이죠. 학급 반 말고 학급 1학년, 2학년, 3학년이면 600명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100명만 돼도 굉장한 거죠. 내 다니던 중학교가 2학급이었어요. 80명 정도? 초등학교는 그냥 반 한 개 정도, 반 한 개였어요. 반 한 개. 시골 학교가 그랬어요. 역사가 100년이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가 거의 일제시대 때만 만들어지고 그랬던 학교죠. 자, 그런데 이재명의 그 안동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초등학교, 중학교가 그렇게 작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큽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강간살인이죠. 내 중학교 때도 그 강간 자살이 있었습니다. 우리 내 알던 애들이 몇 명이서 여자애를 갖다가 4명이서 강간을 하고 걔가 그 충격에 자살을 해서 합의금을 물어주면서 합의 받기 때문에 소년은 가지 않고 무마가 됐다고 하는데 합의가 안 됐던 건가요? 아무튼 이재명이 그런 짓 할 수도 있죠. 내 경험만 봐도 그러니까 내 인생 전체가 이 사회와 맞물려져 있다라는 걸 봅니다. 가장 먼저 내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나라는 존재가 왜 지금 현재 4,200이라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예. 말이 안 되죠. 10억, 20억, 30억의 돈을 현금이든 자산을 축적해서 살고 있어야 될 내가 왜 결혼도 안 하거나 못 하면서 못 했다고 보는 게 더 낫겠네요. 이런 현실이 왔는가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답이 점점 풀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겪었던 일들 하나가 오늘날 이재명이가 대통령 짓을 해먹고 사는 이 대한민국 속에서 네가 봐라, 네가 무엇을 할 거냐, 네가 지금 네 당장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너한테 절대로 이제 일을 안 준다, 기회를 안 준다. 네 주변 청소조차 할 힘을 안 주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그럼 내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무의식 자아 속에 있겠죠. 자기와의 통로가 하나님을 찾는 통로죠. 그러면 그 통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대통령이 되겠냐 안 되겠냐 마음을 먹어라. 결정을 해라. 내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너 이놈의 새끼야. 너는 92년도에, 93년도에 분명히 1년 동안 네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서원하지 않았느냐. 응? 그리고 목사가 되겠다고 너가 너의 무의식 속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그럼 목사란 게 뭐냐. 목사가 하나 대통령이고 목사가 그 일반인이고 결국 목사라는 것은 어떤 자들을 이끌어주는 자 아니냐. 너의 입에 나오는 말의 힘으로, 말의 내용으로, 너의 어떤 그 연기, 제스처, 그런 어떤 의지, 바디 랭귀지, 몸을 쓰든 뭐 어떤 의식을 말하든 읽은 책을 설명하고 전하든 네가 목사가 되겠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30년이 넘도록 그런 꿈을 향해서 왔지만 오히려 성공의 기회는 점점 멀어져 가고 빚지고 삶의 나락에 빠져 있습니다. 자, 여기가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뭔가 이게 핵심이 퍼즐이 있습니다. 줄이 있습니다. 실에 꿰매지는 구슬처럼 이유가 있다는 게 보입니다. 좋습니다. 내가 대통령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먼저 네가 이 순간 바로 대통령이 된다면 네가 이 5,200만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또 얘기해라. 지금 3.5% 그 국민의 3.5%에 깨어있는 의식의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170만 명이다. 175만 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무튼 170이다. 그 170이라는 숫자와 너 인생에서의 의미하고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제 그 트레저 170이죠. 아이디가 트레저스 보석 보물 170. 너의 등록금이 그때 얼마냐. 170만 원. 왜 너한테 그런 의미 170의 의미를 주고 있느냐. 너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네가 남한 우리나라 지도 속에서 어떤 부분의 영역에 사람들을 이끌고 살고 싶어하던 그 영역의 표시지역, 대구 경북 그 중간 지역, 십자로 XY 축에서 XY 이 플러스 지역에 왜 그런 의미로서 너가 그것을 갖고 있느냐. 그 인구 숫자가 170만 명이다. 그러면 그런 나라를 네가 원했자. 대한민국 내에서의 그 너의 나라, 영토, 그런 의미. 그것이 뭐겠냐 지금 이 순간. 기단원이 뭔지 뭐 외계인이 와서 뭐 지진이 나고 해일이 나고 뭐 사람이 전 세계 사람들이 픽픽 쓰러져 죽고 뭐 그런 이야기들 많지만 거기에서 너는 425만 명이라는 한국 사람들의 숫자, 나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볼 적에는 나는 그런 숫자보다 더 적은 요즘 그 3.5% 깨어있는 시민의 그 나라의 꾸준한 투쟁과 항쟁의 숫자 170만 명. 그 사람이 살아날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죽을 것이다. 그래. 그러니까 지금 만약 어떤 병이 바이러스가 돈다 그러면은 그 170만 명은 살리지만은 나머지는 죽일 거다 이거죠. 그런 예언을 하고 싶고 그런 선포를 하고 싶다 이거예요. 왜 나머지는 쭉쟁이니까. 살아남아나 지구상에서 공기 빨아마시고 똥 싸고 마음속에는 더러운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요즘 같은 시대 속에서 유튜브만 찾아보고 검색하고 물음을 던지면은 이재명 같은 지금 현실 분명히 대통령이 돼 있고 민생 뭐 지원금이랍시고 돈 준다고 지금 연락 오고 있는 그 메시지 뜨는 거 봐봐. 아니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그딴 소리하고 되니까 정말 이따구로 만드는데 네가 대통령이 되지 말란 법이 있느냐. 하지만 대통령이 되려면 거대한 세력도 있어야 되고 자금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어떻게 다 마련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그리고 이 악한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는 선한 삶의 기초를 갖고 태어난 영혼이 있고 악의 영혼이 있어요.
처음부터 악이다 말할 수는 없지만 악의 마음을 채워서 살아가니까 적응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악한 세상 속에서는 적응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영혼을 타락시키고 몸을 타락시키고 보이지 않는 업의 세계를 타락시키기 때문에. 난 그것을 경계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사람이 마음을 갖다가 나쁘게 품고 어떤 사람의 옷을 막 지어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 그 옷을 보면서 누가 보나 그냥 옷일 뿐이야. 잘 빨아 세탁하는 옷인데 딱 보자마자 그 기운, 야, 이 옷을 지은 사람이 지을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욕을 하고 쌍욕을 하고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실제적인 상태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음식을 줄 적에도 참 배기 싫고 더럽다고 아니 껍다고 속으로 욕하고 겉으로 또 내색을 지으면서 밥을 주잖아요. 먹을 걸 주잖아. 행동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받아 먹거나 입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응? 사육신이고 생육신이고 뭐 그런 것들도 다 더러운 세상에 살지 않겠다고 드문불출, 드문동 그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그러거나 말기나 악한 세상과 타협하고 적응하고 오히려 그렇게 정서적으로 다 물들어 있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영성적으로, 깨달음으로, 침묵으로, 명상으로 깨달은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자, 엄연하게 우리가 어떤 재미난 어떤 이야기, 세상 종말의 이야기는 너무 많으니까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 속에 빠져서 살면 현실에 지금 이재명이가 살고 있는 정청래나 뭐 별의별 놈의 새끼들이 간첩 새끼들이 나라를 파괴시키고 있는 걸 못 본단 말이에요. 버젓이 언론에 등장하고 매스컴에 타는 인간들이 바로 간첩이란 말입니다. 대놓고 간첩질하고 인기를 얻고 후원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간첩 새끼들이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입니다. 일단 지금의 대통령은 지금 현 사항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죠. 무엇입니까? 대통령 1호 공약, 전 국민의 현 시점에서부터의 빚을 청산, 탕감해 준다. 그럼 그 총 금액이 6천조가 될 텐데요. 어떻게 개인채 그거를 채무를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국채로 할 것이다. 일단 그 사람들의 채무는 제로 치고 금융업들의 그 돈은 바로 원금은 다 갚아준다. 그리고 그 채무를 받은 사람들은 일을 해서 국가에 갚아내야 된다. 그겁니다. 국가가 모든 원금을 갚아주고 국가가 그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겠다는 거죠.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수긍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일자리죠. 대한민국 일자리가 없는데요. 일이 없는데요. 당장 굶어 죽을 판인데요. 일자리 만들어 드려야죠. 먼저 외국인 추방할 겁니다. 기업인들과의 모든 기업인, 전국에 뭐 10만, 100만이든 기업인들, 중소기업과 노동자들과 대화할 겁니다. 요즘에 임금이 어떠냐? 임금은 어느 정도 측정하면 되겠냐? 기업 환경 어떤 일을 하냐? 제조업 어떤 거냐? 생산직 어떤 거냐? 모든 기업인과 전망을 하죠. 수출업으로 연결되어 있는 1차, 2차 밴드는 어떡하죠? 대기업하고도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국민이 원하는 일을 찾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눈높이, 허용 그런 것들 낮출게 할 겁니다. 지금 간첩 새끼들 놀고 자빠진 것들 많죠. 유학 다니고. 자,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주제를 좀 달리해서요. 지금 민주당 세력들의 정치권에 진입한 놈들의 몇 대 손들이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을 평균 40대로 봅시다. 그 40대들이라면 그 아버지 세대들은 뭐 형제 자매도 있으니까 출산 연령이 뭐 10년, 20년 터울차가 나잖아. 10년 차 기분 나잖아. 그 시대. 그죠? 그러니까 70대로 봅시다. 그러면 그들의 할아버지 때는 어떻게 해서 100살이죠. 딱 100년이에요. 1925년. 그때는 어떻게 됐나요? 바로 일제시대입니다.
일제의 문화 정치가 시작됐던 시기고 한 5년 정도 지난 시기죠. 그때 일본에 전향해서 친일파들 많습니다. 그때 땅도 지주들이 땅도 만들어내고 일본 문화에 젖어서 일본 친일파들 엄청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알고 보면요, 지금 친일 청산 그러면서요, 사실은 숨어있는 친일파들이 다 거의 민주당 세력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지금 법을 보면 알아요. 지금의 법을 보면 30년 전을 볼 수가 있다고 하거든. 왜 지금 민주당 새끼들이 농지를 갖다가 대량으로 구매하게 만들고 기업형 농업을 말하죠. 10,000평 이상 사지 않으면 농지 취득이 안 될 정도로 뭐 그런 법도 있다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는 농지법 위반 그러잖아요. 뭘까요? 농지는 취득하고 땅은 취득하고 지가 직접 농사도 안 지으면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 머리 습성이 지 아버지 할아버지 때로부터 가게에서 이어지는 그게 있다. 땅을 노리는 우리가 과거에 어쨌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일제 시대를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공산주의 세상을 원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망하길 바라는 겁니다. 이승만을 미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간신히 내 땅 지주가 됐는데 이승만이가 와서 다 뺏겼다. 이승만 이놈의 새끼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것들의 세력이 민주당 세력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국힘들은 볼 필요 없어요. 그럼 이들은 누구냐? 이 사람은 박정희 때 재벌 키워주면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죠. 어느 정도 자수성가했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민주당 새끼들은 맨날 뭡니까? 윤석열 같은 거 아버지 뭐 어떻게 교수였다, 일제시대 때 부역자다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일제시대 때 교육을 하고 어떤 그런 사람들은 부역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 땅만 많이 취득한 새끼들, 그 일제에 협조해가지고 땅을 많이 취득한 새끼들이 민주당의 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거 할아버지. 정조부 때도 제대로 논 놈도 없을 것 같고, 정조부 때 좀 놀았나? 아무튼 대형 지주 같은 경우가 아니라 일제시대를 통해서 신흥 지주였던 자들이 지금 민주당 더러운 새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그렇게 100년, 200년, 300년, 1000년을 보는 사람이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1000년, 만년을 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결단을 했습니다. 내 전 재산, 빚은 빚이고 가진 것을 다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9월 1일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공산화되는 과정 속에 그대로 노출되고 우리 모든 국민들은 몇천만 명이 굶어 죽거나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라집니다. 도저히 저들의 경제적인 어떤 능력이 없어요. 중국한테 먹히든 북한한테 먹히든 전쟁도 조금 나고요. 그렇게 망하든가 이번 세대에 여러분들 다 죽어야 돼요. 2025년 이후로 극심한 고통 속에 다 죽든가 우리가 뻔히 알듯이 역사적인 흐름, 정치적 흐름 속에서 망해서 죽든가 아니면은 지금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새롭게 선출하고 국회도 새롭게 꾸리고 그러려면 선관위 범죄를 없애야 되겠죠. 선거를 국민과 함께 투명하게 진행해서 새로운 국회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재건국해야 됩니다. 진짜 건국을 해야 되죠. 민주주의의 역사를 느끼고 재건국을 해가지고 지금의 현 시점 우리가 빚은 빚입니다.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죠. 갚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첨단 농업, 첨단 산업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최고로 잘 사는 나라. 어떻게? 우리 6.25 때 1960년대 그 꼬라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박정희의 산업화로 나라가 유럽의 산업화를 따라잡았지 않습니까? 그게 80년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거. 그 후로 지금 이렇게 2025년이 왔고 지금 완전 위기입니다. 정치와 경제 위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정치는 못 살릴까요? 아닙니다. 허영, 도시화, 유학, 변호사, 정치인 이런 욕심 내려두고 자연과 함께 하면서도 농업이 농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 땅과 자연 속에서 먹을 것을
찾고 장목하고 그 아름답고 싱싱하고 농약 없는 건강한 식품을 농수 축산물들이 인간이 먹을 수 있게 하고 그러면서 그 삶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곳에 살게 하고 첨단 도시와 과학 인프라 속에서 박사 연구원 해가지고 점점 양자 세계 양자 컴퓨터라든지 이런 분석과 개발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것을 하고 나는 제조업의 쾌적한 분위기, 쾌적한 어떤 근로 공간 속에서 제조 생산이 마음에 든다. 그럼 그것을 하고 그 회사에 사무원이 되고 싶으면 사무직을 가고 그렇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국가에서 무조건 관리하고 공산주의식으로 그렇게 직업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평생 돈을 갖다가 현금을 많이 모으지 못해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배움과 일을 할 수 있는 공간, 나라를 만들어 주는 거죠. 돈이 수십억 있어서 도시화에 갈 필요도 없이 농촌 속에서도 내 집 있고 마련하기 쉽고 거기서 나오는 것을 자급 생산입니까? 자급자족으로 농업할 수도 있고 그 마을에서 인프라를 서로 이제 자기 농산물을 물물 교환할 수도 있고 옛 장터 옛 분위기 그대로 돈 욕심 없이 그걸 원하는 사람은 그걸 추구하게 하는 거죠. 거기도 인터넷 다 되고 제조 생산 작은 공장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첨단적인 세계적인 수출을 할 수 있는 요즘 10대 기업이 뭡니까? 국제적 구글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 한국형 어떤 보급할 수도 있고요. 전 세계에 히트 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직하게 또는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고 첨단 국방력이죠. 우주 산업입니다. 로켓 기술 그리고 인공위성 렌즈 광학 장치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조 생산력 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만들어낼 수 있겠죠. 외국의 공장 짓지 않더라도 첨단 공장 제조 생산은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대통령은 그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정치 싸움이나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국회가 새롭게 결성돼야 되고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 되고 그 대통령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군경 그리고 공무원들과 함께 국민과 함께 모든 것들을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우주의 주인공, 신이라는 거, 하나님이란 그 사실을 터득하고 깨닫게 해서 신이 누리도록 하나님이 지상 세상에서 인간으로 임존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대통령의 역할은 그겁니다. 국민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며 전 국민이 하나님이라는 마음을 품고 그 국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통받지 않은 경제적 배고픔, 식욕, 성욕 이런 거에 배고픔을 갖지 않고 굶주림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름답고 사랑한 사람과 일찍부터 결혼해서 아이 놓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왜 그게 안 된다고 보십니까? 되죠. 너무 쉽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첫째, 경제. 지금 당면한 것들. 우리가 지금 미래의 어떤 이야기보다 지금 당면한 우리의 문제는 빚입니다. 대출금 갚는다고 바쁘죠. 그 대출을 국가가 다 갚아준다는 거예요. 첫째로. 모든 걸 단 일주일 내로 시스템을 공무원들, 전 국민들 자기 대출 부분 얘기하세요. 그리고 더 이상 이자 정지. 그리고 전 빚들을 보는 겁니다. 빚들을. 돈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채권을 삽니다. 국가에서. 전부 삽니다. 그리고 또 가면 어떤 사람 빚 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짜 박는 거예요. 이 날짜 이후에서 대출 받는 거는 전혀 안 된다. 그럼 미리 다 땡겨서 대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라. 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자. 그 현금 막 확보해놓고 그런 우려를 생각하겠는데 그러지 않게 하는 거죠. 아니면 조용하게 하면 돼요. 그래서 채무 규모 당신에게는 채무 규모 신청서 내고 채무 규모 내고 국가가 사들이고 당신은 갚아라 이거예요. 이거 공짜로 주는 거 아닙니다. 일단 무이자 이제 채무에서 일단 탈피하고 일자리를 통해서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 내가 살아서 갚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갚아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당장 우리 국가 사주고 무이자식으로 하여튼 네가 얼마 내라는 게 아니라 돈 생기면은 내라 이거예요. 일정 지분을.
그러니까 자유롭게 갚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양심껏 내 빚을 내가 갚겠다 이 마음 품고 있으면 되잖아요. 이자에 인생 뺏기지 않고 시간 뺏기지 않고 마음의 고통 받지 않게. 그래서 가계부채, 기업부채 부분들을 하고요. 그럼 국채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수출해야죠. 수출과 또 한국의 자생적인 그 우리 풍토 속에서 생산력을 올리는 거죠. 지력을 높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국가 부채를 줄여야 되고 국가 부채 성격도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국가가 지고 있는 빚과 가계, 기업 부채를 모두 빚을 갚습니다. 아니, 빚 없이 어떻게 살아요? 갚을 수 있죠. 왜 빚을 냅니까? 외국에도 돈 빌리지 말고 빌린 돈 갚아주고. 확실하게 그렇게 우리나라가 제2차, 뭐 3차, 제2의 어떤 산업혁명, 한국의 산업혁명, 산업화가 되고 새로운 유토피아는 없다는 나라잖아요. 그만큼 좋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통 없는 거, 배고픔, 빚에 허덕이는 거, 그거만큼 없앨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이면 할 수 있잖아요. 화폐계획 하듯이 토지계획 했잖아요. 예? 땅을 우리가 그 이승만 정권이 땅을 가지고 분배를 한 거잖아요. 무상분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상몰수, 무상분배 이런 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걸로 싸웠던 게 그 공산주의 사상가 그 당시에요. 소비에트 연맹이 왜 만들어졌겠어요? 땅. 그게 농업이 주력이었던 시절에 1차 대전, 2차 대전 일어난 거죠. 산업화도 생기면서. 그래서 영국이 옷이 현대의 옷인데 그 옷을 입고 다니는 또 배고픔 속에 살아서 1920년대면 또 전 세계가 1900년, 1800 후반은 더 했고요. 그걸 아셔야지, 역사를. 그러면 지금 어때요? 우리가 굶어 죽습니까? 대신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대출해주고 대출빚 받으니까 1억이 되고 뭐 일이 되고 죽는 사람만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땅을 갖고 있습니까? 뭘 갖고 있습니까? 집 하나 가지고 있고 뭐 자동차 가지고 이런 세상 아닙니까? 그 빚이라는 게 뭐예요? 마이너스잖아요. 땅은 못 갖고 있는데 굶어 죽는 척도잖아요. 굶어 죽는 프로테이지 에너지잖아요. 기아잖아, 기아. 고통이죠. 굶주림, 질병, 근심 걱정이 그거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싹 지워준다는 겁니다. 그 채무를 갚는다는 것은 과거에 토지를 이제 분배해 주듯이 너의 고통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토지를 땅을 사서 획득의 기쁨을 줬다면은 지금은 이제 고통을 제거해 준다는 거죠. 고통 제거죠. 그리고 갚아 나가게 하는 거예요. 갚는 거예요. 그럼 1억 미만의 빚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든지 1억 5천을 어떻게 한다든지 계획 다 잡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빚 졌고 고통받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된 거냐. 일일이 보는 거예요. 그래 공청회 하는 거예요. 빚진 채무자들, 개인 채무자들과 대화를 해야죠. 대통령이. 그거를 왜 안 합니까? 대통령이라고. 그리고 국방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투력 있는 군인들 그리고 북한의 동향 이런 거 잘 감시하고 북한이 절대 핵이 있어도 못 쏘게 만들고 미국과도 관계 좋게 하고 뭐 이렇게 유럽이고 아프리카하고 중국하고도 관계 좋으면 됩니다. 북한하고 관계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간첩 새끼들이 너무 쳐들어와 있어가지고 나라를 이제 송두리째 없애려고 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관심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럴싸한 말만 듣고 그런다는 거죠. 속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기 있습니다. 진짜 대통령 될 사람. 진짜 대통령인 사람. 태어날 때부터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야 될 운명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나 내 운명은 그렇게 정해져 있어도 여러분들이 뜻을 안 내준다면은 알아보지 못한다면은 어쩔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170만 명이 모여야 됩니다. 어디서 모일까요? 서울에서 모일까요? 예, 서울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여러분들 170만 명들이 어떻게 하느냐. 유튜브를 다 하십시오. 유튜브를. 자기 채널에 유튜브 하십시오. 정치 얘기 많이 하십시오. 일단은. 나는 정치를 어떻게 생각한다. 나는 일상이 어떻게 생각한다. 나는 삶이 무엇이다 생각한다. 내 경험은 이런 일을 겪었다. 다 남기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 개인사를 다 알리십시오. 다 알리세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볼 거 아닙니까? 너의 채널, 너의 방송국, 너의 영상 수필, 영상 일기, 영상 칼럼, 논평 그런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뭐 유튜브에서 조회수 빨고 뭐 조회수 뽑고 뭐 시청자, 구독자
올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내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 구하듯이 고해성사하는 장소라 생각하고 공개로 다 돌려놓으십시오. 그런 170만 명이 모여서 한 뜻, 한 몫을 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누구를 만나고 관심이 있어 네 유튜브가 뭐냐? 네 채널의 네 모습이 뭐냐? 보게 되는 거예요. 보면서 이 사람이 가식이 있나, 부끄러움이 있나, 거짓이 있나, 아니면 진정한 의지가 있나, 이 다 보이잖아요. 그렇게 합시다. 30분이죠. 30분 정도만 얘기하고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더 세부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아주 좋습니다. 우리 170만 명이 한번 서로 얼굴을 다 볼 수 있도록. 야, 진짜 170만 명인데 서로가 얼굴을 다 기억할 정도로 새로운 세력이 되어서 이재명 정권을 9월 1일 전으로 무너뜨립시다. 이거는 이재명 하나를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그 주변 간첩, 친북, 친중, 중북, 종중의 세력들 다 몰아내고 진짜 우리의 그것을 만들어 가자는 거죠. 저 조작 선거지만 1,400만 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더 되겠죠. 그러나 일단 수치상 통계상 나온 그 1,400만 명은 김문수 찍었는데 김문수 좋아서 찍었습니까? 이재명 반대하고 나라 구하겠다는 1,400만 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10분의 1 정도 수준의 170만 명. 예, 움직일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170만 명. 거기에 10분의 1, 17만 명. 적극 행동할 수 있는 사람. 그 적극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의 그 사람에게 또 뭔가 이렇게 지도적인 멘토가 될 수 있는 사람 17,000명들, 17,000명이면 됩니다. 17,000명의 정말 우리가 뜻을 못 주고 결정적으로 모으고 지도할 수 있고 멘토할 수 있고 멘티가 되는 사람들한테 한 10명씩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 할 수 있으면 17,000명 다음에 17만 명, 170만 명 그리고 1,700만 명, 1억 7천, 17억, 전 세계 인구까지 우리가 다 이끌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려면 누구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나부터 시작해야 되고, 나의 말을 듣고 따르고, 함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를 안 하면은 하나님도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속은 하나님도 몰라요. 마음을 감찰은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쪼개져 가지고 인간으로 다 왔답니다. 하나님의 에너지가 우주 밖에도 있겠지만 인간으로 다 쪼개져서 내려왔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하나님끼리 서로 잘 먹고 잘 살자는데 틀린 말 있습니까? 그죠? 건강하게 유전의학도 해서 질병이 없도록 태어날 수 있는 그것도 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얘기하자면 끝도 없고 계속해서 나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국회를 만들어야 되고요. 새로운 행정 조직과 지금의 우리의 빚을 갚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자 이겁니다. 다음에 또 얘기할게요. 공개로 돌려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